오늘 준비된 주제는 이 윤지선 교수 논문 학문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라는 주제입니다. 유튜버 보겸의 이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 용어라는 이 철학 박사 윤지선 교수의 논문을 두고 굉장히 좀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학문의 자유냐 아니면 명예훼손이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지선 교수의 논문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2019년 12월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논문 제목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들 때는 좀 생경한 논문 제목이에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어떤 제목에서 네. 뒤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가 하면 남성의 불완전한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부제를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면 굉장히 생경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걸 보면 네. 굉장히 이렇게 관음증적인 모습이고 사실 관음에 이제 벌레 충자를 붙여서 그런 관음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남성들이 이런 어떤 불법적인 영상물을 보면서 어떻게 군집 구성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젠더 조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 단어를 과연 우리가 사실 이 법률 방송만 하더라도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좀 한편으로 마음은 조금 무거운데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단어를 이야기함으로써 혹시나 이게 또 더 전파가 될 수 있을지 네. 또 이 단어가 악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는 중에도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 대상이 성인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깔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이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유튜버의 TV 이름이 보겸TV.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겸이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이 이렇게 하는데 그 하이란 단어에 하이루라고 하고 보겸의 그 앞에 보자와 하이루에서 그 두 가지를 합성해서 보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 TV를 보는 사람들은 보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이 보겸TV 이외의 다른 장소에 가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게임을 이제 할 나이는 아닌데 게임을 하다 보면 나이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저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글자가 안 보이고 게임에 사람이 안 보여서 못 한다는 거지 게임을 못 하는 당연히 50, 60도 게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임을 안 하고 있어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젠더가 도르잖아요. 남성이 도르고 여성이 도르면 그 여성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칭을 하면서 뒤에 하이루라는 단어를 붙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여성 폄하적인 단어로 또 일부에서는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냥 보겸을 만났을 때 기뻐해서 보겸 하이루라는 것을 줄여서 보이루인지 아니면 어떤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의 어떤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젠더 문제를 굉장히 디스하는 입장에서 보이루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가 지금 이제 한 논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관음을 하는 남성들의 변태적인 어떤 발상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편 유튜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여성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갑론을박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유튜버 보겸이 사실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유튜버 보겸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그 관련된 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네네. 사실 만약에 이게 자기가 쓰는 단어가 보이루라는 단어가 있고 그게 다른 편에서 그게 왜곡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 이름이 승재현인데 승재현이라는 이름이 저는 저를 동일성을 확인하는 건데 다른 데서는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활용되고 있다면 여기서 쓰는 거와 저기서 쓰는 거는 그 의미의 내용이 다른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배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배는 먹는 배도 될 수 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배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염 TV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복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쓰는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 교수가 적은 그 논문은 잘못된 논문이다. 처음에 그 내용의 어떤 컨셉 자체가 잘못된 시각에서 만들어졌으니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좀 철회해달라. 이건 복염 TV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철회하고 정식적으로 뭐 형사상 문제까지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일단은 이 유튜버 복염이 뭔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가지가지 뻗어나가다 보니까 윤지선 교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그러면 윤 교수 측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 오늘 뭐 또 윤 교수 측 입장도 많이 나왔는데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복염 TV 입장에서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 가톨릭 대학교에도 논문의 당사자에게도 이걸 좀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가톨릭 대에서도 이야기하고 철학연구에서도 이야기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어떤 한 곳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면 좀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 듯한데 이전까지는 뭐 윤 교수 입장에서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윤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중간에서 잘못되어서 못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나의 논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들어봐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 쪽에서 뭐 A라는 사람이 복염 TV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윤 교수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잘못 사용되었다면 진짜 윤 교수 입장에 따라서 그런 단어를 안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선한 단어로 사용됐고 인사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반대편에서 이게 부적절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지적하고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앞으로 이 갑론을박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가톨릭대라든지 철학연구회 또 한국연구재단 그 누구도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버 복염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뭔가 거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고 또 속 시원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복염과 그리고 이 윤지선 교수 양쪽 모두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만 치열하게 정말 고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 가톨릭대라든지 철학연구회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이 사실 중재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논문이잖아요. 이게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뭐 허위에 사실 만약에 각주를 하는데 그 각주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내용 자체의 팩트가 틀린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의 자유라는 입장은 내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학문의 자유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학문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그렇죠. 어떤 논문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각주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인용했던 내용들이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철학 연구에서 이 이야기를 갖고 온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 좀 어색하고 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게 뭐 사실 관계가 없는 그 논문이 올라와 있는 곳이고 사실 가톨릭 대학교는 가톨릭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지만 또 학교의 입장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교수는 그 하나가 학문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재를 나서는 걸 선뜻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지금 입장이 너무나 팽팽하고 이게 그냥 형사 고소전까지 지금 이제 불거지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뭐 바라보는 입장에 따르면 복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복염은 되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 부분은 분명히 명예훼손적인 입장이다. 이게 복염이 만들어서 여성 폄하적인 단어를 쓰게 만들었다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이 나오면 이게 학문의 자유의 시장에서 이제 다음에 형사처벌의 시장으로 형사처벌의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이게 뭐 대학교가 됐건 철학연구회가 됐건 뭐 한국연구재단이 됐건 불편할 거예요. 그들도 중간에 딱 도르는 게 자기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공론의 장을 한번 펼치는 거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교수도 만날 의향이 있다 그러고 복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좀 객관적인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해 좌장이라 그러죠. 객관적인 좌장 그리고 그게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이 한번 모여서 이런 단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조금 고치고 또 이 시작 자체가 복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만든 사람을 복염으로부터 박제를 빼내오는 그런 어떤 이게 내가 안 만든다는데 이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냥 이게 여성 비하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운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좀 공론의 장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 처음에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임에서 특정 젠더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게 여성 비하적인 걸로 사용은 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학년이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이런 게 좀 많이 조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들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성장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열고 다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논문을 게재한 이 철학연구회가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이 관련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 등의 사실은 없지만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서 이 저자가 이걸 수용했다라고 밝혔고요. 논문 수정본을 공개를 했는데 좀 많이 바뀌었나요? 뭐 그 내용 아까 제가 스타트를 할 때 보겸이가 이 말을 만들어서 보겸이란 그 유튜버가 이 말을 만들어서 이 말이 여성 폄하적으로 사용됐다. 네. 요 부분을 이제 조금 고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BJ 보겸이가 그 있는 사람들이 보겸 안녕, 보겸 하이로라는 단어로 그렇게 처음 시작되었지만 지금 있는 여러 어떤 그 청소년들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성의 성기를 앞에 두고 뒤에 안녕이란 단어 하이로를 써서 여성 폄하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의 처음과 끝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렇죠. 조금 고쳤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는 복염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서 조금 바뀐 것은 복염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용되는 게 좀 이렇게 사용된다.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문이 수정이 된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이 윤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뭔가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제일 불안한 게 저도 줌으로 뭐 강의를 그렇죠.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에 일에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올까봐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정말 이렇게 딱 고정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안에 있는 줌의 비밀번호 타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있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줌이라는 회사에서는 엄격하게 그런 어떤 방화벽을 만들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이제 불안한데 학교 강의가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강의에 온라인 그 수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실 뭐 저도 이런 단어들이 생경한 단어를 그 안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여성 폄하적인 단어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 강의를 할 때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 이 안에 강의에 무단 침입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라면 네. 들어왔으면 주거 침입죄가 될 건데 줌이라는 어떤 뭐 특정 매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그런 온라인 강의에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업무 방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에 관련된 굉장히 나쁜 단어들을 네. 썼기 때문에 모욕죄, 그 다음에 성폭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란한 문서나 엄란한 단어나 엄란한 음량을 보내면 성폭력법상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팬의 입장에 만약 보겸의 팬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더 처벌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죠. 보겸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보겸에게도 좀 불이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냥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오픈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단어가 정말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못 쓰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초등학생들한테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한 인식을 주는 것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정 매체와 특정 어떤 SNS의 이런 어떤 남성 폄하, 여성 폄하 진짜 우리가 첫 번째 단어를 접근했을 때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는 충분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시장에서 순화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 위로 좀 끌어올려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조금 같이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특정 어떤 사이트 안에서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정말 전인격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어들로 인해서 폄하되는 상황은 조금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해결이 될까 싶을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문의 자유다라고 보는 시선과 그리고 아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보는 시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윤 교수 논문을 전체를 읽어보면 아까 제가 생경하는 단어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관음이 충동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시작이 왜곡된 부분이 있고 왜곡되어서 이게 재생산 확대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불완전한 변태적인 어떤 상황이 현재의 디지털 상황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또 그게 아닌 선량한 또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름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름이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학문의 자유는 내 생각이 이렇다면 그걸 주장하고 반대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같이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명예훼손이라는 부분도 사실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돼요. 과거 또는 현재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307조 1항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한 사실이건 그게 허위의 사실이건 둘 다 처벌하고 또 모욕적인 언사 또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어서요. 그 모욕죄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되었던 누구 밑에 있는 사람 또 얼마니 네. 이게 이제 모욕이 될 거냐 명예훼손이 될 거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그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명예는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지켜져야 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존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다. 명예훼손이 된다. 학문의 자유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열어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양 당사자 입장은 사실 지금은 팽팽하긴 하지만 두 당사자가 뭔가 중재를 통해서 충분히 뭐랄까요? 오해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또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위안부 논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떠오르는데요. 최근 하버드대 내에 이 일본학 연구소마저 이 논문, 이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해요. 하버드라는 건 보스턴에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이죠. 뭐 사람도 이제 영화도 그렇고 사람도 만났는데 영화 안에서는 당신은 어디서 근무하세요? 이러니까 캠브리지에서 근무한다라고 얘기하고 보스턴인데 무슨 캠브리지가 있지? 그리고 제가 아는 분한테 뭐 지금 하버드에 대해서 지금 교수하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예, 캠브리지에서 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캠브리지라는 게 그 하버드 대학교의 주소예요. 주소. 그 디스트릭트 주소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프라이드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CIA 이러면 어디서 근무하세요? 그러면 랭글리에서 근무한다. 그럼 랭글리가 CIA 있는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교는 누가 보더라도 가고 싶은 대학교이고 또 학문의 어떤 상아탑을 만들고
베리타스, 그냥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네. 베리타스 진리라는 빛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본 연구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근 출판물은 학문의 실정적 기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이야기를 했지만 이 램지어 교수는 분명히 근거가 없어요. 맞습니다. 뭔가 컨트랙트가 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분명히 그 제목에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나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계약서 없는 논문 이게 실린다는 게 진짜 가당치나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계약서가 있다면 진짜 한 발 뒤로 제가 물러나 드릴게요. 근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에 관련된 내용이면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미성년자로서의 행위 능력이 있는 계약서냐.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미성년자가 계약서 맺으면 다 그거 부모들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민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시빌 라이츠에서 본다면 이런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갑론을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있는 양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적인 영역 속에서 만들어진 논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논문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학계는 물론이고 이 정치계와 연예계, 유명인들 관련된 사실 논문 논란도 많잖아요. 정말 꾸준한 뉴스가 들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정치권에서 좀 살펴보면요. 지난 2월에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좀 의혹이 사실 제기가 됐었죠. 네네. 근데 뭐 참 이게 그 누구도 이렇게 논문 표절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황희 장관을 절대로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뭐 조금 이따 말하기는 배현진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대변인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카피라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부적절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980년대 논문을 2020년대의 잣대로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2000년대의 논문을 2020년대의 잣대로 가져가는 건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학문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의 도용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쓰는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옮겨내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만드는 논문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절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네. 또 지금의 시각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건 지식의 절도, 물론 절도죄는 안 돼요. 그게 뭐 정보에 대한 절도는 우리가 대법원상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 그 플라이투드 아이디어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밑에 각주 없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다. 사실 뭐 지금은 연구윤리가 굉장히 엄격해져서 맞습니다. 그 문단도 몇 문단 이상 되면 반드시 커테인션 따옴표를 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도 문제되고 있지만 지금 2020년이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의 대학생의 특히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그 대학생들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 재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미래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높이 갈지 모른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논문 한 줄이 나중에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맞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있는 행운은 그럼 굉장히 기쁨으로 와닿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행운은 무서움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적어놓았던 그 하나의 글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에 있는 대학생분들은 하나하나 그 연구윤리에 맞는 논문을 적어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외에도 뭐 스타 강사 설민석 씨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가수죠. 홍진영 씨도 사실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참 이런 뉴스 사실 그만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건 사실 홍진영 씨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변명할 여지가 조금 없을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논문의 범위가 조금 많다라고 그렇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소탐대실.
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위치를 뭔가 하나 더 잘 만들어서 다음 단계의 스태핑 스톤을 만들기 위해서 딱 올라가면 이 하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뒤에 있는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을 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유튜버 보겸과 이 윤지선 교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그리고 더불어서 유명인들의 논문 관련된 이 표절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 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